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입니다. 정부는 2월 15일에 최근 고물가에 따르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물가 및 민생경제에 대한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안정, 생계비, 가스 및 전기요금, 통신비,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최근의 고물가, 난방비 폭탄 등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물가는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향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가는 잡힐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연 언제가 될지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올해 하반기까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조정하겠다고 하니 아마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전쟁도 큰 변수 중의 하나인데 이 역시 지금 상황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물가를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도 완화, 그리고 최근 많은 논란이 되었던 가스요금,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시켜드리겠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겨울은 지나가 버렸고 또 아직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계셨던 기존 저소득층, 그러니까 65세 노인들이나 장애인, 영유아 이런 가구들만 혜택을 받았지만 그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2월부터 신청은 받겠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은 3월 내지 4월까지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책 먼저 발표하고 세부 계획이 늦어지다 보니 일선 주민센터에서는 공문도 받지 못하고 세부 계획에 대한 내용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문의사항들은 폭주하고 심지어는 시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불상사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발표 내용도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급한 대로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이연 및 분산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인상되는 거라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입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 횟수를 현재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단가도 200원 추가 상향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현재 4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저리로 융자해주고 청년층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확대하여 연 3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처럼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확대해서 연료비 절감 도모하고 이는 보일러 교체 시 난방비를 연 최대 44만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요금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하여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을 59만 2천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다행스럽게 1월 난방비 청구요금은 12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월 청구요금은 1월 대비 비슷하거나 점차 감소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 올린 전기 및 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이 점도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 개선 지원 강화 방안으로 단열 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확대, 가구별 사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추진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여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들도 발표했는데요. 사실 너무 내용들이 복잡합니다. 각 통신사의 구간별, 계층별 요금제를 더 세분화해서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5G 일반 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된 5G 시니어 요금제를 3월 중에 출시합니다.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과 같이 연령대별로 혜택도 세분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합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도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차주 금융 부담 완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대책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 등의 보도를 보면 작년 은행권의 이자 수익이 5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계 및 기업은 이자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그리고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해서 추가 조치를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보시면 서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중산층에 대한 대책, 중소기업, 자영업자, 예대금리차 관리 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금융권에서는 사상 최대 수익에 따른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도 발표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출금리입니다. 최근에 대출 연체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을 3월 말부터 실시하고 이분들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신용 하위 20%입니다. 신용도도 매우 낮고 소득도 낮지만 당장 긴급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 이분들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건데요. 이런 긴급생계비 대출에 대한 금리가 15.9%입니다. 이것을 이제부터는 15.9%에서 시작하되 만약 성실하게 상환을 했다 할 때는 9.4%까지 인하해 드리겠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필요해서 긴급생계비 대출을 받는데 이자를 무려 15.9%나 받습니다. 이것은 대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 장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최대 9.4%까지 깎아주겠다 하는 건 역시 높은 금리입니다. 물론 연체 때문에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벌어들인 이자 수입을 생각한다면 이런 대책이 과연 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최초에는 15.9%로 6개월 동안 상환하게 되면 6개월 이후부터는 12.9%로 깎아주고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9.9%로 여기에 금융교육까지 받게 된다면 0.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서 최저 9.4%까지 인하해주겠다 하는 것이 내용인데요. 급한 분은 당장 1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겠다 하면서 금리를 15.9%로 받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긴급생계비 대출을 받는 분들에게는 최저금리 수준으로 지원해줘도 어려운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높은 금리로 시작한다면 긴급생계비 대출이 아니라 고이자 대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서민에 대한 긴급금융구조 개편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요. 저신용자, 실직자, 장기 입원, 재난피해 등 이런 분들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이자율 감면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자율 감면을 50%까지 해드리겠다 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감소한 차주는 이자와 원금도 감면해주는 방안들도 발표했는데 아직 구체적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10조 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공급하겠다 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요. 이 역시 일부 언론에서 분석한 내용들에 따르면 말은 10조지만 실제는 1조에도 미치지 못해서 생색만 내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간 지켜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산층에 대한 대책인데요.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4%대의 고정금리로 지원합니다. 만약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대출을 갈아타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꼭 이 정책을 기억해 두시고요. 출시 13일 만에 12조 7천억 정도의 신청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소득 제한 규정이 이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올 1분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겠다 하는 대책도 있는데요. 중소기업, 자영업자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환대출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고금리로 대출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5.5% 이하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을 3월부터는 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각종 금융 대책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대책들이 어려운 서민한테 어떻게 피부에 와 닿게 되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